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찔끔찔끔 올라가지고 지금 뭐 1386원까지 1달러당 1386원까지 좀 올랐죠. 그래서 1400원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당장 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주요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역시 원화에 대해서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하면 환율 약세, 원화 약세죠. 달러 강세는 다른 말로 하면 원화 약세. 원화 약세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원화 약세라고 하는 겁니다. 통화가치 하락, 원화 약세, 이런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는 거. 뭐 이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그 경기 방어 성향의 종목보다는 수출주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할까요, 안 할까요? 움찔합니다. 매수를 안 해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석이 없어지는 것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 안 나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2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1400원이 돼버렸어. 1400원이 있어야 1달러가 되잖아요. 옛날엔 1200원만 있어도 1달러였는데 근데 환율이 올라버리면 외국인이 사겠어요? 안 사지? 이런 외국인 자금 이탈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인하를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환율이 이제 더 치고 올라가지고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금리 인하가 먼저 되거나 선행적으로, 아니면 거의 뭐 비슷한 시점에 가야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건데 약간 후행성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코스피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대 우위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있으면 코스닥이 이제 벤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역시 그 수출주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코스피 시장의 국지간 종목들이 수출주로 대부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부품 회사들, 장비 회사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주 강세 현상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코스피의 우위 현상이 좀 더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아니면 그 직전이라도 금리 인하가 뭐 진짜 되겠네, 이런 이제 그 어떤 합일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이제 점점 강해집니다. 그 전에는 코스피가 더 강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구간에 가서 이게 이제 강도가 조금 코스닥 중심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는 코스피 중심으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이렇게 이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대응하면 된다, 이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강하죠. 강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이제 다우 지수하고 비교해서 강했다가, 제가
다우지수는 쉬고 있다. 조정이다. 이것은 가격 조정이기 위해 기간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나스닥은 상승을 하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하더라도 다우지수가 안 가고 옆으로 끼고 있는데 나스닥만 계속 상승하냐? 그렇지는 않는다. 양시장 간의 키 맞추기가 좀 있을 것이다. 이 나스닥 상승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관련주가 질주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가격 조정도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제일 큰 겁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일단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내려올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다시 바닥 진정 국면에 좀 돌입한 다음에 뭐 어떤 재상승이 나오든 기간 조정이 나오든 그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 과거에는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강할 때 코스닥 지수가 강했어요. 나스닥 지수의 복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은 좀 틀리다 얘기죠.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주포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포. 자, 이것을 좀 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서 환율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원화 환율 상승. 그래서 얘는 뭐로 이어진다? 수출주의 강세로 이어진다. 기술주가 아니라요. 수출주입니다. 수출주. 자, 그러면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K푸드 이런 것들이 상승한 모멘텀입니까? 과거 같으면은 뭐 내수주로 치부했지만 걔들도 수출주로 탈바꿈되면서 릴레이팅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환율 상승까지 있었으니까 얘들이 주도력을 갖고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수출주, 대표적인 수출주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조선 요런 애들이 전통적인 수출주죠. 그죠? 거기서 뭐 이 자동차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 쪽이 조금 부진하는 거죠. 그쪽으로 시프트 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뭐 캐즘이라고 해서 주춤한 것 뿐이지. 자, 한번 봐봐요. 반도체, 또 자동차도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 쪽이 조금 주춤해서 그런 것 뿐이지 자동차도 잘 가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수출주의 대명사가 반자조 아닙니까? IT. 뭐 반도체 구분에 이제 IT를 이제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뭐 IT든 반도체든 IT, 자동차, 조선 얘들이 수출주의 대명사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피가 더 강한 거예요. 코스피가 더 강한 거예요. 코피가 더 코스피가 강한 거예요.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나 시점을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는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는 얘가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2%가량 되죠. 1.75에서 2.2%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해보면 환율이 쳐 올라가 버리니까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있죠. 그래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돼 있죠. 제가 반드시라 그랬습니다. 인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때 이제 소비, 내수 소비와 연관된 그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소비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뭐 수혜주들, 뭐 예를 들어서 증권, 건설, 뭐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바이오, 또 바이오 제약, 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수출 많이 하지만은 내수 성향이 강한 섹터, 제약 바이오도. 그리고 더 나아가면 종착역은 2차 전지 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분간은 코스피 중심으로 좀 이어지는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6월달 다 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 아닙니까? 7, 8, 9야.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다시 9월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얘가 지금 그 유가를 잘 봐라 그랬잖아요. WTI 미국 텍사스산 중진류 WTI가 지금 한 81달러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81달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가 지금 원래 70불 중반에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얘가 좀 떨어져야 금리 인하가 된다 이거지. 지금 뭐 중동발 또 리스크까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는 판인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당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수출주가 주도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수출주가 주도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근데 이미 잘 가고 있는 애가 AI 반도체야. AI 반도체. 얘들은 한번 릴레이팅이 전체적으로 한번 나왔죠. 그죠? 올해 연초에 한번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연말 연초에. 그러고 이제 반도체 업황도팡인데 이 HBM하고 연관된 것들이 이제 주로 올라가구나. 전력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AI 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전력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HBM 관련주가 살아있어야 전력도 가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어쩌면은 전력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HBM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선이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단락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전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하고 연관된 것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한다고. 전력 뭐 또 뭐 재생에너지 쪽 뭐 이런 쪽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가 제가 뭐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번 시장은 하이닉스입니다. 그 하이닉스 여러분들 추천해갖고 얼마나 수익이 초대박이 났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에서 장비주가 많습니다만 한미 반도체만 봐라. 나머지 이제 뭐 이것저것 봐도 되지만 한미 반도체가 핵심이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것이 실제 주도주로 부상이 돼서 어마어마한 상승력을 기록했죠. 근데 AI를 제외하고 보려면 딱 봐야 될 것이 블루칩에서 현대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수익을 내드렸어요. 쉽게 팔지 마라. 제가 수출주의 맥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차 가는 길에 뭐가 갑니까? 부품주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간에는 부품주가 잘 안 갔죠. 갑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계속 가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도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지만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깨지죠. 대체적으로 하이닉스만 끝까지 살아남아 있잖아요. 삼성전자 살아남아 있죠.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 삼성전자 좀 더 갑니다.
안정성은 삼성전자가 돼 있어. 하이닉스보다 지금 자리부터는. 그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간다 이거. 모비스든 서현이와든 뭐 이런 애들 훨씬. 지금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업황의 강도, 수출주가 주도주라 그랬잖아요. 조선은 중국이 과거에 일본이 막 해 먹던 것을 우리나라가, 결국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반도체도 일본 해 먹던 거 우리나라가 베끼기 시작해 가지고 가져왔고, 그죠? 자동차도 일본이 just in time 토요타에서 해갖고 난리를 치면서 해서 우리나라가 또 상당히 또 많이 따라왔고, 조선도 결국에는 일본이 해서 앞장섰던 거 우리나라가 따라왔고, 근데 공이 지금 중국이 다 따라 달라붙고 있어요. 중국 애들도 인구가 워낙에 내수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빨리 따라붙고 있는 쪽이 조선입니다. 왜냐하면 AI 이런 데는 하이테크 기술, 자동차도 마찬가지, 갈수록 위로 갈수록 하이테크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조선보다는. 그래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특수선 이런 건 우리나라가 여전히 잘합니다. 고부가가치선. 그러나 이제 범용선, 특히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은 중국이 싸게 잘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역이 거의 뭐 잠정 중단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요게 살아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이 되니까 발주가 뭐 지난 2년 동안 이제 나왔죠. 그래 이제 한번 수주독을 한 3년치 일감 정도를 거좀 다 채웠어요. 채웠는데 일단은 독이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가에 빨리빨리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회전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선수금을 일단 땡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그래 올해부터는 좀 목표를 낮췄어요. 이제 수주 독을 채워놨으니까 조금은 더 선별해서 이제 수주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간 애가 뭡니까? HD 한국조선해양이라 그랬죠. HD 한국조선해양 밑에는 중공업이 있고 현대미포가 있고 삼호중공업이 있다 그랬어요. 삼호중공업 뭐라 그랬습니까? 상장 안 돼 있죠. 그래서 얘들이 제일 잘 간다 그랬어요. 요건 무조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삼중이다. 삼중이 여기에 조금 뭐 수주가 조금 부진해 올해 들어가고, 그래도 이제 얘들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목표치 연간 목표치를 상반기에 다 채워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삼중이한테 좀 모멘트 하나 오션 이런 데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쳐가게 되면 다시 또 부품주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태광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이제 올라오게 돼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수출주의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됐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이제 많아질 때 벌써 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증권주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이제 미리서 고금리 수혜주를 해가지고 많이 올라쳤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주가가 은행주는 뭐 이렇게 헤쳐먹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비실비실해져요. 증권주는 이렇게 뭐 해갖고 PF 문제까지 있어갖고 이렇게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조금씩 고개를 쳐들어. 이렇게 가는 것이죠. 뭐 생보, 선보 다 고금리 수혜주죠. 뭐 얘가 가면은 이제 증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 뭐 이런 쪽이 움직일 거라. 나중에 코인 이런 쪽도 움직인다고. 코인 지금 뭐 이용자 보호법 해가지고 가상자산 뭐 이용자 보호법 해가지고 이게 7월 중에 뭐 갔다가면 이제 일부 종목이 상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의해서 빠지지만 그 리스크가 회복되고 나면 빠르게 V자 반등이 V자 조금 늦어도 U자형 반등이 다 나오면서 날아갈 겁니다.
거기다 금리 인하는 시장에 불을 붙여버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에서, 즉 코스피는 뭡니까? 완성업체가 많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대형주죠. 대형주 중심의 어떤 형태가 많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이 가면 조선 부품이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가면 조선 자동차 부품도 결국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품주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거래소에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피의 다른 말이 거래소예요. 옛날에는 거래소, 증권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시장이다 해서 그 거래소 시장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어디에서? 거래소 증권 거래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증권업 협회라고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헷갈리니까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소형주로 금리 인하는 이게 이제 불안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대형주를 사죠. 불안할수록 대형주를 사. 그쪽이가 업황이 이제 회복되고 고금리 부담을 덜고 그럼 망할 위험이 없어지면 중소형주 중심으로 간다고. 그러면 코스닥이 간다고. 코스닥 중심으로 간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스닥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코스닥의 중심은 뭡니까? 바이오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가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시세들 100%, 200%, 300%짜리가 튀어나옵니다. 저 자리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또 있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요게 말이죠. 지금 보면 약간 이제 수출주가 미국 일변도입니다. 수출주의 상승도 미국 일변도의 상승이야. 미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 중심의 수출주가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초대형주라고 하면 초대형주. 자, 불안할수록 그 중에서 믿는 구석이 있고 돈 그래도 꾸준히 버는 쪽에다 투자하게 돼 있죠. 불안할수록 초대형주에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 매수 주체 세력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연기금이 좀 까딱까딱 사긴 합니다. 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은행에 돈이 다 들어가 있거든. 주식 자금이 은행에 다 빨려 들어갔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나마 한답시고 했는데 미국이 잘 나가니까 꼴이 미국으로 또 일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신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기보다도 초대형주 중심으로 잘 가는 겁니다. 블루칩 조금 더 나가도 엘로칩 이 정도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고 돈줄이 풀려나가면 달라진다 이게. 대형주는 이렇게 올라가지고 고평가가 되는데 중소형주는 저렇게 싸 보이거든. 쌉니다. 그 빠르게 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대형주가 100% 올랐으면 중소형주가 이제 이게 안도의 한숨을 이루면 200%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 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이 잘 나가니까 미국의 초대형주 시장이 잘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미국도 러셀 지수가 대형주 지수에 비해서 좀 약해요. 이제 미국도 이제 러셀 2000이라든지 이런 소형주가 이제 나중에 금리 인하하면 더 잘 간다고. 그 다음에 선진 증시가 지금 잘 갔죠. 미국이 잘 가니까 어디가 잘 갑니까? 미국에 기대서 지금 IT, AI 시대에 정말 잘 버금가는, 잘 맞춰서 사는 TSMC 때문에 또 그 기타 부품, 반도체 부품 잘하는 나라가 대만이잖아요.
저 우리나라하고 같은 급의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그래 잘 나간 거고, 그 외에 하면은 유럽이 뭐 유럽 뭐 잘 나간 것 같지도 않은데도 유럽은 또 잘 나갔어요. 선진 증시라 잘 나간 겁니다. 미국 외에 대안이 미국에 따라가는 대만이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하이닉스라고 하면 대만은 한미 반도체인 거지. 이 엮여 있으니까 잘 간 겁니다. 그래 유럽이 그래도 선진증시 구간이 명간이라고, 유럽에서도 국지가 회사들 유럽 나라 신용 등급도 좋고 그런 놈들 같이 이제 대형주만 끄집고 올라간 거죠. 근데 유럽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딱 하면은 선진 증시가 금리 인하 시대로 접어들고 신흥국도 줄줄이 따라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에서 즉 블루칩에서 엘로칩으로 내려오고, 그 밑으로 또 개별 중소형주로 내려오고, 심지어는 넉마주까지 내려오고, 그러면서 쫙쫙쫙 이렇게 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환경은 뭐 겁먹을 것도 전혀 없고, 이 눌리는 자리는 무조건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매매를 해 아직도. 그러나 좀 길게 내다볼 때는, 그 길게 내다볼 때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조금 떨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또 요놈들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문제죠. 그때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또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긴 시각에서 금리나 사이클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목 군단들, 이런 것은 중장기로 비중을 살살, 그런 쪽은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서두르면 물려버린다고. 그쪽은 살살 그냥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그런 애들은 막 위로 갑자기 뭐 절어나고 탁 튈 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고 있거나 좀 밀릴 때 살살 매수.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폭을 긴 시각에서 보면 2차 전지 뭐 관련주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거래소 시장 중심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가 있죠. 증권주입니다.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증권주입니다. 건설은 조금 더 늦을 수밖에 없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잡아주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뭔가 한계기업이 하나 죽어버렸다, 망했다, 이런 기사 하나 떠버리면 이게 바닥 헤매고 있다, 한 번 더 빠지고 그런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고요. 꼭 보면은 그 거꾸로 매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잘 가니까, 물론 그것들이 이제 또 경기가 확 불이 붙고 그러면 더 가긴 하지만 수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나 수혜주에 대한 배팅,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석유화학하고 철강이 이렇게 두 개가 놓여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철강, 정유 이런 것들이 세 개가 예를 들어 놓여 있다고 합시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경기 순환 중에서. 그러면 지금 수출주가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IT, 반도체, 수출, 자동차. 수출주가 잘 나갈 때 상대적으로 내구재 중에서 좀 싼 놈들, 싼 내구재, 그것을 만드는 게 이제 석유화학이잖아요. 석유화학을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이라고 해도 뭐 내수와 연관된 그런 석유화학보다는 수출하고 연관된 놈들이 좀 낫잖아. 그 중에서 이제 뭐 ABS 제품을 하는 그런 라인들, 전자제품에 플라스틱 들어가죠. 그런 놈들.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그럭저럭 좀 수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석유화학 그 타이어, 자동차 뭐 타이어 이런 거, SUV 판매량에 타이어 이런 것들 좀씩 좋아진다. 뭐 각종 수지, 수지 제품, 순수화학 뭐 이런 쪽은 서서히 바닥 짚고 이제 올라온다고요. 합성 수지 마찬가지죠. 그런 놈들 올라온다고. 근데 합성 수지보다는 순수 화학 쪽 그쪽이가 조금 더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와 연관된 것들 화학이라도 이제 그런 놈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화학을 지나고 나면 철강은 건설업이 조금 너무 금리 한 번 인하한다고 갑자기 막 엄청 뭐 박수 치고 그럴 것은 아니라고요. 좀 시간이 더 걸리죠. 그래 이제 그런 쪽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후육 강판 조선 쪽 자동차에 파는 애들이 비중이 높은 쪽은 그래도 조금씩 먼저 살아난다. 비철금속, 그 다음에 철강,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철근, 건설하고 연관된 것들, 그런 거 현대제철 비중이 좀 높죠. 그쪽은 이렇게 이제 맥을 같이 쫙 나눠서 접근하면 될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는데 전기차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도. 그 대신 미래는 계속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면 2차 전지의 방향성은 확실히 맞습니다. 전기기관차가 내연기관차로 탈바꿈을 했고, 뭐 세단 중심의 시장이 SUV로 탈바꿈 해가고 있고, SUV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하이브리드카로 또 많이 전환이 되고 있고, 왜 하이브리드카에서 머물러 있냐면 전기차로 가는 것은 맞긴 맞는데 아직 비싸고 불도 나고 충전 인프라도 좀 시원찮고 여러가지 제약 요소가 고금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그 실타래가 풀려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맥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코인 시장 뭐 이런 쪽도 지금 뭐 폭삭 망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ETF 상장 그거까지 해갖고 비트코인이 1억 넘어가고 뭐 했었습니다만은 폭삭 주자고 나머지 알트코인 잡코인들만 50%씩 깨 자빠져가지고 뒤져 자빠지고 난립니다만은 조만간 살아날 거예요. 금리나 지연도 있지만 이게 망할 리스크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봐서 그런 거라. 그것이 이제 불식이 되고 나면은 아이고 살았다 해가지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숨 쉬고 호흡 길게 가다듬고 하면은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지금 막 대형주만 가는 시장이니까 막 허탈하고 이거 뭐 코스닥을 보면은 지금 솔직히 보면은 4월 달에 저 고점 3월 26일인가요? 고점 찍고 지금 정확하게 3개월째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에요. 딱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어요. 가격 기간 조정. 그런 이제 가격 기간 조정을 받을 때 보면 지금 저기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제 저점을 4월 하순이죠. 아니 4월 20일경에 저점 찍고 이제 여기서 해가지고 사실 코스닥을 따지고 나면 저점을 형성하면서 저점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체감지수는 더럽게 안 좋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엉뚱한 놈들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잠깐 좀 바짝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다수 개인 투자들이 보통 들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잘 안 가요. 지금 박스코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박스코인에서 수익이 날 것 같은데 개인 투자들이 이럴 때 은근히 많이 깨져버립니다. 그것조차도
이제 요번에 하락하고 나면 3중 바닥 형성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오기 때문에 뭐 설령 아주 재수 없이 여기서 살짝 이격이 벌어진다 해도 고기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될 것이요. 그러지 않고 여기서 안정을 찾고 반등을 시도한다면 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등 자체가 세게 될 택이 있겠습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뭐 9월달에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이지, 아직도 뭐 한 2달 3달 남았는데 7, 8, 9월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세게 움직이고 자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조금씩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공감대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조금씩 나아진다 이거지. 그래서 뭐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너무 서둘른다고 해서 꼭 되는 거 아니니까 딱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안 움직이는 것을 막 잡고 미래를 내다보고 산다고 해서 아예 그 꿈쩍도 안 하고 있는 놈을 사가지고 돈이 묶여 있는 것보다는 뭐 좀 트레이딩 매매를 약간씩은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매매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 매매가 이제 그 거꾸로 매매를 탈 때가 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매매를 너무 막 빨리빨리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때는 한 템포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할 때 어떻게 긴 호흡으로 긴 호흡을 좀 하고 정신 수양을 좀 하고 다시 매매에 임하시라 이거지. 뭐만 갈아타봐야 또 뭐 또 깨지고 그러다 보면 이 박스권에서 많이 쉬어 터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지금 요 어려운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 맛이 가버리거든요. 보통 차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쳤다가 한 달 조정을 받더라도 그냥 추세 상승을 해버리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기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완전 맛이 가버려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들이 수익이 잘 안 나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깨져버리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좀 엇박자 맞으면 이게 깨져버려요. 개인 투자들 혼자 해갖고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힘든 거라. 아이씨 이게 뭐 이때보다 수익이 더 안 나고 더 죽겠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 그런 자리. 그렇지만은 그 시기도 이제 막바지에 거의 와간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수렴 과정으로 이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면서 매매를 한다면은 뭐 충분히 승산 있는 시장이고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뭐 작년 올해 주식시장이 올라왔다고 했는데 맨 대형주만 쳐가대고 괜히 뭐 따라붙었다 2차 전지 간답시고, 작년에도 사실 2차 전지 빼놓고는 뭐 로봇 좀 따라가고 반도체 일부 따라가고 했습니다만은 2차 전지 빼놓고는 사실 이게 2차 전지 작년 7월 달에 고점 찍기 전까지 2차 전지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왕따당한 시장이에요. 작년에 2차 전지 빼놓고 막 다른 거 아까 제가 말한 그 일부 로봇이라든지 몇 개 그걸 빼놓고는 나머지 갖고 있으면 계속 걔들은 지하로 파고 있었잖아요. 예? 지하 1층 2층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올해는 좀 그런 것이 좀 적죠. 근데 거꾸로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지하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지, 나머지 업종은 그렇게까지는 뒤져 자빠지지는 않거든. 자, 저번 작년보다. 그다음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자꾸 까딱까딱 올라오려 그러거든. 마지막
바닥은 2차 전지가 찍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2차 전지가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고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요. 나머지는 뭐야? 우죽순처럼 올라오기 시작하죠. 콩나물이 막 올라오듯이 막 쳐 올라옵니다. 콩나물 뽑아 먹어도 또 금방 또 며칠 만에 또 콩나물 또 생겨납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뭐 요것은 뭐 지난 통 뭐 거래소 시장 갈 때 이건 뭐 이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여기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때는 이제 코로나 때고요. 요때 많이 갔던 것은 정신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초저금리 시대에 갔으니까 아주 미쳐 자빠져 가지고 돈이 이제 주식 바닥에 들어와갖고 이제 밸류에이션보다도 훨씬 더 오버슈팅 해갖고 날아가 버린 거고, 다 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돈이 빠져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버린 게 이 세상 사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 요리 다 빠져가지고 내려가서 2020년 10월, 재작년이 10월, 그다음에 작년 1월달, 1월 초 저점,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딱 찍고 올라왔는데,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지 않습니까? 제 3,300까지 갔었는데 지금 2,770 뭐 밖에 안 돼요. 그래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어쨌든 올라오기는 그래도 꽤나 올라왔고, 이렇게 해갖고 파동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판인데, 그래도 뭐 지수가 이게 뭐 2,000 초반까지 2,134까지 가고 했는데 2,800이면은 얼마입니까? 한 30% 정도 올랐나요, 지수가? 한 30% 남짓 오른 것 같구만. 그렇게 올랐는데 내 계좌는 통 돈이 안 벌린다, 이런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는 일부 특수한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가고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고 외국인이 끌고 가는 시장이고, 돈줄이 씨가 말라버린 시장이고, 은행에서 희낙낙해 갖고 돈줄 횡재세 내야 된다 할 정도로 돈만 다 물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먹는 귀신 자빠져가지고 은행으로 다 들어갔는지 어쩐지 주식바닥은 다 귀신들만 남았나,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괜찮다니까요. 요것이 지금 30% 올라와도 여기서 움직이는 요 구간에서 개별주들이, 또 내지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개별주들이 랠리가 나오면 엄청나게 나와버린다니까요. 그 전초전이 바로 K푸드하고 화장품주였던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게 K푸드하고 화장품주가 여러분들 어떠던가요? 그거 뭐 무지하게 올랐죠? 그거 아니 뭐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 어쩌고 해도 뭐 화장품주가 거기에 못지않게 오른 종목들이 많고요. 더 오른 종목도 많습니다. 화장품주는 가볍잖아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애들이나 좀 무겁지, 나머지는 다 그 중소형 개별주 아닙니까? 응? 하다못해 아모레퍼시픽 같은 애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LG생활건강은 그래도 그나마 좀 못 간 거예요. 중국 비중이 높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개나 소나 뭐 다 올라갔어요. 화장품주 꽃게 가재까지 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후죽순처럼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요것을 화장품주가 올라갔다고 해서 지수를 뭐 엄청 끌고 올라가고 그런 거 자시고 그런 거 없어요. 아니 뭐 사조 대리민이 뭐 이런 것들이 삼양식품이 잘 갔다고 해갖고 얘가 지수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은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300% 400%씩 막 나버리고 그랬잖아요. 수익은 여기서 나는 거라니까요. 실제 수익은 이런 데서. 그것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거라 얘기지. 언제부터. 올해 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조금 이제 더위가 좀 가시려고 할 때나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나올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빠른 애들, 미국에 좀 기댄 애들, 그런 것들이 이제 K푸드 뭐 화장품 요런 애들이 좀 먼저 움직였던 것 뿐이고, 그것들이 뭐 아이 하다못해 뭐 무슨 뭐 간장회사, 그 다음에 뭐 양념회사 이런 것도 뭐 더블씩 나고 있는 판에 200%씩 나고 막 더블씩 나고 그런 판에, 예? 오뎅만 들어갖고 팔아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 다 안 가겠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좋은 시절이 곧 개봉박두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천재투자TV에서 우리 화장품주 갈 때 뭐 화장품주 정말 뭐 여기서 뭐 가만히 있냐고요. 사조 대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J 시푸드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지. 여러분들 뭐 B야, J2K 바이오 뭐 여러분들 한번 봐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올랐냐고. 그 다음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 싹 추천해갖고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거 뭐 잘하면 더블도 갑니다. 지금 뭐 그 더블 다 돼가잖아요. 아주 뭐 목표는 거의 다 와가네. 이런 것들 놀라운 것들 기적의 종목들 막 추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중 무료 방송에 딱딱 들어와가지고 다른 거 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장중 무료방이 딱 들어와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돈 벌게 무조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못 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업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 가지고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천재투자 무료방 우리 구독자가 지금 천재투자TV가 2,200명 가량 되는데 2,000명이 좀 넘는데 613명이 이 무료방에 입장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하신 분들 대부분이 뭐 구독해놓고 그 안 들어오신 분 뭐 한 번 구독만 눌러놓고 안 본 사람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613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여기는 믿을만한 데다. 유튜브 뭐 몇십만 몇백만이 있고 뭐 해도 다 거기는 뻥카더라. 진짜 주식 잘하는 고수들은 여기에 천재투자 그냥 천재들이 모인 곳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 가지고 막 기겁을 하고 막 수익 인증 날리고 난린 거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익 인증을 올리고 그럽니까? 돈도 안 벌어고 깨져 죽겠는데 속 쓰려 죽겠는데 수익 인증 올리면서 커피 쿠폰 날리고 막 그럽니까? 통당 한 마리씩 날리고. 그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그게 딱 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제목 아래 더보기가 있는데 요거 천재투자 그 입장 무료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이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입장하셔가지고 돈 좀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간의 그 수익 안 난 그 갈증들 이제 그 정말 주식을 때려치워야 되나 이런 그 진짜 스트레스 요것들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에도 입장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중 무료 방송도 많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